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어제도 정말 재밌게 라이브 방송을 잘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즐거운 소통을 좀 했고 또 도움이 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라이브를 하고 나서도 목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목 컨디션이 생각보다 괜찮길래 즐긴 만큼 컨디션도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조만간 또 한번 일정을 잡아서 또 재밌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추후에 또 일정 잡히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또 준비를 해왔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HLB 단기적인 수급 공백이 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또 뒤에 이야기를 더 드리긴 할 건데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 의미 있는 매수를 시장에 좀 쏟아 부었는데 아쉽게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유한양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주들 일제히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개별 이슈 플레이 종목입니다. 어떤 재료와 어떤 이벤트가 대기 중인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개별 이슈 플레이를 하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시황은 좀 함께 체크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별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개별 이슈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것까지 같이 환경을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추후에 만약에 받게 되는 시점, FDA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시장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일본 BOJ도 있습니다. 일본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 일본은 금리를 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인데 일본은요, 참고로 여러분들 자기네 마음대로 함부로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아요, 금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금리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고 이번 주 후반, 목, 금에 요 내용들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경계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바꾸고 일본이 금리 바꾸지만 한국이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경계 심리가 큰,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또 민감한 게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수급 이탈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성을 여러분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섹터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은 조금 둔한 경우들이 있어요. 수급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자, 근데 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적당히 좀 어두울 때는요, 단독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만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까지 롱으로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한 5, 6천억 원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의도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어떤 의도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시장 지수 자체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지금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돈을 쏟아붓는 게 파생시장 포함해서 지수를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바이오 섹터로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올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거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제약바이오가 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지수를 좀 먼저 안정을 시켜놓고 이슈나 일정에 따라서 반등을 공략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물론 HLB는 여러분들 그냥 홀딩을 해서 들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긴 하지만 뭔가 내가 반복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도 사고팔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에 대한 것들을 꼭 이해를 먼저 해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HLB의
FDA의 향후 매도 시점을 슬슬 고민을 해야 된다.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는데 왜 벌써 이렇게 매도를 하라고 하지? 지금 당장 매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미리 좀 세우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재료가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하고 풀이하고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 베이스로 알고 가셔야 될 만한 내용은 제가 영상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생각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살을 더 보태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CRL을 받은 이후에 비모 잘 클리어했다라는 내용 전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뿜어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CMC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마이너한 이슈였다라고 회사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일단은 뭐 분위기 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하다.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FDA 최종적으로 승인 나느냐 안 나느냐 그 결과를 대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비모는 발표가 됐고 CMC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위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는 이미 통과한 거는 빨간색 원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것들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비모가 클리어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된 건 맞습니다. 그쵸? 여기 장대 양봉 이날이 비모 통과됐을 때 이날이 바로 비모 실사에 대한 내용 깔끔하게 나왔을 때 장대 양봉 뽑아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CMC도 깔끔하게 클리어가 된다면 남은 건 결과 발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FDA 결과 발표를 볼 거다 말 거다 혹은 그 이상 가져갈 거다 등등.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마다 거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뭐 CMC 통과 이후에 FDA 결과 발표 전에 만약에 매도를 할 것이다. 나는 이 구간에 매도를 할 것이다.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때 가서 잘 팔면 되는 건데, 다만 FDA 승인이 났습니다. 뭐 누구나 바라는 거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FDA 승인이 났고 그러면 그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LB는 지금 실적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주의 특성을 먼저 한번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당장의 실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 가치를 미리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마다의 생각하는 파이와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 싸움, 수급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매출과 이익, 그냥 이익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영업이익을 누구는 한 2조 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아니 뭔 소리냐 4, 5조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럼 이제 미니멈 2조, 맥시멈 5조 이 안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2조와 5조는 2배 반 차이 나잖아요. 규모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는 적정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주가 등락이 좀 굉장히 큰 거죠. 누구는 2조로 보고 누구는 5조로 보는데 5조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2조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와 수급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치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 실적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셈이라는 게 가능해요. 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렴한지 비싼지 이게 계산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리보세라님 FDA 승인 통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예를 들어 진양곤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 현재 지금 가남신약 시장이 어떠어떠하고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규모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한 2.5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FDA 승인 이후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실적치를 발표를 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정 입장을 발표를 하면 이제 리포트도 슬슬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컨센서스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컨센서스에 맞춰서 이 녀석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라는 적정 시총이라는 게 또 계산이 가능해져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 계산이 항목별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얘는 적정 주가가 얼마야?
적정 시총이 얼마야? 한 50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구는 야 FDA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50조밖에 안 돼? 2.5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이것도 감지덕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시장에서 절대값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기준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50조에 맞는 그 적정 주가, 한 주당 적정 주가가 딱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기준을 가지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50조 원의 시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구는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에이 상승 여력이 얼마 안 되네, 나 이거 안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 이상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오겠지, 그럼 그걸 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좀 밑에서부터 해서 야 이거 50조까지 아직 한참 남았지, 적극적으로 사자 해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처럼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져 버리니까는 여기에 따라서 또 수급 심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성장주에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FD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 막 주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거는 또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 이놈이 빠져봐야 50조 밑으로 빠지면 싸지, 이런 식으로 가치주의 또 장점은요, 밑으로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장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FDA 승인 이후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또 동종업계 대비해서 밸류는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다양한 심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HLB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영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뭐 HLB라는 그 회사와 개인적인 어떤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기업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가치를 매우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FDA 승인 이후에 그 가치는 더욱더 위대해질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가 차익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HLB 주식 투자를 성공을 했다면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위대한 기업을 발굴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혹은 추후에 HLB가 리보세라님 FDA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규모 있는 파이프라인을 준비할 경우에 그 해당 기대감으로 재투자를 또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특정 종목과 지나치게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기업 오너의 몫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뭐 HLB를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2630개 상장된 종목을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또 전략적인 부분, 이런 걸 늘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HLB를 얼른 팔아서 뭘 옮기세요,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HLB 뭐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크고 좋은 또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은 하되 너무 그 기업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돈 잘 벌어줬으면 오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우리가 투자자로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들,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이고요. 또 최근에 많은 구독자님들의 여러 가지 성원과 정말 또 많은 관심, 이런 것들에 진짜 진심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목은 조금 아팠지만 정말 큰 힘이 됐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또 새로운 제가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이제 PDF 자료로 좀 받아보실 수 있게끔 ETF와 ETN으로만 3년 동안 23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매매 급등주 공략 기법서, 영상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기법서 요약본 PDF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좀 기술을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2번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일정은 한 번 더 공유를 하겠지만 3차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볼까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궁금하고 힘들어하고 알고 싶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답변 드리는 그런 소통 시간을 마련해 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지금 사전 신청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2025년 이제 조만간 또 뭐가 옵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핵심 관련주 이번에 새롭게 또 행사를 참여해가지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일정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앞두고 사전에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무료 추천주 히든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월 2차 무료 히든 종목을 제가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로 준비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으로 뭐 1, 2, 3, 4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어제 라이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김 대표의 언변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대본도 없이 저렇게 말을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영상을 녹화할 때 대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떠들 수 있는 건 저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수백 명의 회원님들께 실질적으로 호주머니에 돈을 불려드리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대 1500%까지 수익을 다 싹 다 긁었었고 이건 작년에 이제 중간에 캡처를 해주신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 건강한 종목들로 수익을 이렇게 꾸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니코드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고 계신 것에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도록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열심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본문글을 확인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해뒀으니까 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신청해주신 분들 제가 아낌없이 팍팍 제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LB도 크게 좋은 성과 내고 또 다른 종목들로도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원하시는 자료 신청해 주시면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